그것도 안전 때문이겠죠. 아니 그건 이거 신경을 안 쓴 것 같아 얘네들이. 예. 이거로 안전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더 이상 묻지 마. 이거는 제 자존심이에요. 볼보 XC40 리차지 오너로서의 자존심입니다. 네, 차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스보험 파헤치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14년차 보험 전문가 차병규라고 합니다. XC40 전기차 모델의 차주이고요. 2022년 4월 19일에 출고를 해서 11,173km를 실제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에서 XC40 리차지 검색해보면 단기 리뷰는 정말 많은데 네네네. 차주분들이 장기 시승 소감 네. 리뷰를 한 컨텐츠가 없단 말이에요. 네. 아마도 저희가 첫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고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11,000까지 타셨는데 네. 이 차 장점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은 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급의 차량에서 이 정도의 옵션, 이 정도의 기능, 이 정도의 안전장치, 이 모든 사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차량도 없거니와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XC40 리차지보다 가격이 최소 300~400 이상 더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 가격 면에서 최고의 메리트가 있다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듀얼 모터이기 때문에 마력도 408마력 이상 나오고, 특히나 볼보라는 브랜드 자체가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본적인 옵션을 다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상당히 가성비 좋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폴스타라던가 네. 그 아까 듀얼 모터 중에서 가성비가 그렇죠. 좋다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그 차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차가 비싸요. 아니에요. 보조금을 얼마 받는지 그거를 차치하고 객관적인 옵션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보조금 받기 전 가격으로 하면은 얘가 훨씬 더 쌉니다.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 선택하기 위해서는 또 부수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 많이 있거든요. 가죽 시트, 나파 가죽 시트까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지만 듀얼 모터로 가고 오토파일럿 들어가고, XC40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을 다 포함시키게 되면은 가격이 6,300에서 6,400은 넘어가더라고요. 어쨌든 듀얼 모터로 넘어갔을 때는 네네. 그 차들이 기본가에서 어차피 뛰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그 차들이 더 비싸진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급 자체가 폴스타2는 SUV는 아니잖아요. SUV급과 일반 승용급을 놓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SUV급 차량이 가격이 더 높은 게 정상이기도 하고 통설인데,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했는데도 가격이 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XC40으로 왔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태생 자체가 듀얼 모터이다 보니까 마력이 엄청나잖아요. 408마력이면 거의 웬만한 스포츠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치고 나간 힘이 세다 보니까 또 전기차라서 토크도 굉장히 토크도 높죠. 엄청 높고. 네. 사실 볼보가 주행감을 내세울 수 있는 차량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내연 네. 기관으로 볼 때는 그런 차들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볼보 안에서 주행감, 뭔가 그런 너무 과속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속도감, 가속감을 즐길 때는 XC40 리차지 네. 혹은 C 리차지 이 정도가 딱 좋은 차다. 네. 사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를 수는 있지만 110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115, 네. 120 안에서도 전기차기 때문에 그런 가속감 네, 맞아요. 충분히 즐기실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볼보 차 안에서는 그래도 운동 성능을 네. 꽤나 즐길 수 있는 차다. 네, 맞아요. 그 다음 장점은 어떻게 있을까요? 최대 장점이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아리아라고 부르고 뭐 계산을 시켜도 다 계산을 해주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비가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계급판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를 그대로 아리아한테 계산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아리아 100 나누기 22.3 22.3은 4.4843049327입니다. 그리고 T맵 누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배터리가 떨어질 것 같은 걸 미리 예상을 해서 경로상에 아예 어디 들러서 충전을 하라고 미리 표시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강원도 동해시 묵호역으로 찍으면은 묵호역까지 먼저 안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 배터리로는 중간까지밖에 못 가, 중간에 들려서 충전을 해야 돼 라고 우선적으로 충전을 해야 되는 휴게소를 먼저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 경로로 경유를 해서 인도를 해주죠. 지금 이거를 굉장히 장점으로 꼽으셔서 네. 중간에 쑥 하나 지나간 게 있거든요. 연비 얘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에서? 그렇죠. 그럼 좋죠. 좀 좋은데 그걸 볼보가 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느라.
핸드폰 꺼서 계산기 켜서 할 수도 없고. 이 차의 지금 장점 얘기하다가 슬쩍 단점이 튀어나왔는데 그것마저 내비게이션이 워낙 좋아서 그렇죠.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엄청나게 큰 단점이고 불편했을 텐데 네. 얘가 있으니까 커버를 해주는 거죠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상당히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그럼 웬만하면 뭐 일반 평소에는 세차 융, 수건 이런 것만 넣고 다니는데 뭐 어디서 음식을 픽업해서 갈 때 차에 냄새 심하게 배잖아요. 네. 그럴 때는 트렁크에 넣고 닫으면 냄새가 전혀 안 들어옵니다. 사실 이게 지금 SUV니까 트렁크가 차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트렁크에 뭔가 냄새나는 걸 넣으면 넘어오죠. 이 차는 뭐 음식을 넣었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은 게 마감이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네네, 맞아요. 안으로 뭔가 그 오염된 것들이 넘어올 확률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내연기관들은 엔진이 앞에 있고 엔진에서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엔진이 있는데 그 옆에 트렁크가 있었다. 근데 거기다 음식을 넣었다. 근데 엔진에서 열이 발생을 하면은 열 때문에 냄새가 확산돼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엔진 자체가 없고 그냥 모터가 달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넘어올 일도 없을 뿐더러 트렁크가 확실하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 자체가 없는 거죠. 남성분들 이거 되게 중요할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 땀 흘리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 빨래를 당장 못 하잖아요. 외부에서. 그럴 경우는 트렁크에 놓고 닫아버리면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오, 그 완전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프렁크도 다 가능한 일이긴 하다만 그렇죠. 이 차는 또 워낙 프렁크가 다른 차에 비해서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를 열어보시면은 운전자가 신경 쓸 부분은 워셔액 넣는 구멍밖에 없어요. 볼보 측에서 그냥 너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워셔액만 넣어. 나머지는 뭐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깔끔하게 마감을 해놓은 것 같아요. 다른 차량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급 차량 중에서 마감, 트렁크 마감은 이 테슬라랑 얘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볼보 전기차 고객들은 충전 비용이 공짜입니다. 충전 비용이 공짜다. 단 볼보 전시장, 볼보 서비스 센터 그 중에서도 전기차 충전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곳에 방문을 하면은 30분 급속 충전이 무료입니다. 물론 다른 브랜드들은 충전 카드를 주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에 뭐 20만 원씩 또 충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전기차를 타면서 그렇게까지 충전할 일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던 1년간 무상으로 충전을 하게 해준다. 네, 이게 폴스타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카드를 그렇게 주는데 네네네. 사실 폴스타랑 볼보랑 어떻게 보면 한 브랜드 아니면 혹은 계열사 이런 느낌이 그렇죠. 나는데 네네. 거기는 저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네. 좀 그게 아쉽진 않으세요?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볼보 차량 지리 자동차 중국 회사가 인수했으니까 중국차 아니냐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얘는 벨기에에서 조립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폴스타 2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차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충전 카드 주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돼요. 폴스타 2와 네. 사실 그 XC40 리차지랑 옵션 비슷하게 하면 가격대가 얼추 비슷한데 비슷한 가격대에서 서비스를 더 좋게 해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장점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또 큰 장점은 아니지만 좀 자잘한 소소한 장점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저처럼 차를 많이 어지르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게 왜 있어 더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운전하다 보면은 쓰레기 많이 나오잖아요. 초콜릿 같은 거 까먹어도 초콜릿 껍질 나오고 그럼 여기다 쓱 넣으면 돼요. 이 쓰레기통이 없으면 많은 분들이 컵홀더. 컵홀더에다가 쓰레기통 그 조그만한 네. 컵 같은 거 넣고 아우 다니잖아요. 이거 타기 전에 말도 못했어요. 여기 꽉꽉 차 있어가지고 막 네. 먼지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얘로 차 바꾸고 나서는 여기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깔끔해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볼보 차들이 기본적으로 이 시트가 상당히 편하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시트 제작을 기타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다 맡겨서 그쪽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거 다 맡아서 하는데 볼보는 이 시트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참여를 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편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허리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다른 국산차 뭐 스포티지라든지 수입차 중에 폭스바겐 골프라든지 이런 거 탔을 때는 오랫동안 좀 장기간 장거리 주행을 하면은 허리가 좀씩 아팠어요. 근데 얘로 바꾸고 나서는 허리가 전혀 안 아파요. 전기차이다 보니까 진동 자체가 없잖아요. 조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행할 때 운전 피로감도 훨씬 더 덜합니다. 볼보의 시트는 워낙 좋은 건 유명하니까. 네, 워낙 그 유명한데 상태에서 전기차다 보니까 그렇죠. 진동이 더 적어서 네. 더 좋다. 네. 사실 이런 건 진짜 차를 운행하신 분들, 사서 오랫동안 타보신 분들이 네네네. 조금씩 느껴서 알게 되는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차 타보니 단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볼보 하면 안전의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다른 차량들에서는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들조차도 볼보에서는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본 옵션을 해 놓았는데, 가끔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안전을 지나치게 중시해서 지금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개입을 하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정차했다가 후진하려면 다 보잖아요. 사이드미러도 보고 후방 카메라도 보고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얘가 갑자기 급제동을 걸어버려요. 전 처음에 제가 어디 박은 줄 알았거든요. 내려서 보면은 이만큼 공간이 남아있어요. 안전거리가. 와, 이거 엄청 빡빡하게 구네 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라고 강조를 하니까 뭐라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시승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꼽으신 문제점 중에 하나가 통풍 시트. 아, 오늘 날이 진짜 덥거든요. 네. 하늘 보이나? 아리야, 와. 외부 온도 몇 도야? 오늘 문산읍 최고 기온은 32도, 어제보다 덥겠어요. 상당히 더운 날씨죠. 단점일 수 있죠. 있으면 정말 좋겠죠. 솔직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냐면 저는 허벅지에 땀이 많이 나는 타입이라서. 근데 생각 외로 그렇게 뜨겁거나 밑에 땀이 많이 차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라고 하면은 앞에서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엔진 열이 넘어오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는 전기차다 보니까 앞에서 넘어오는 열 자체도 없고, 그리고 밑바닥에도 배터리가 두껍게 깔려 있다 보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온도도 어느 정도 잡아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땀이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있으면 좋아요. 아니 말하는 와중에도 아니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불편하지 하나 있어야지. 전기차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있어야죠 라고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수긍을 합니다. 근데 어떻겠어요. 이게 선택 풀옵션이라고 나왔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순응을 해야죠. 근데 있으면 좋겠어요. 저 솔직히. 말하는 와중에 순응해야지.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더 이상 묻지마. 이거는 제 자존심이에요. 볼보 XC40 리차지 오너로서의 자존심입니다. 대놓고 비교하자면 네. 벤츠 EQA에는 톰프시트가 있죠. 그 가격대에도 톰프시트가 들어갔는데 이거보다 싸죠. 볼보는 왜 안 넣었지? 분명히 땀은 나겠죠. 땀은 나겠는데 어쩌겠어요. 네. 만족을 해야죠. 여러분, 통풍 시트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가잭이 네. 운전석 쪽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기존 XC40 리차지 내연기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전 차들도 이 블랙박스를 상시 녹화를 차량 배터리에다 바로 연결 안 하고 블랙박스 상시 녹화를 하기 위한 보조 배터리를 따로 장착을 해서 블랙박스에 연결을 해놨었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보증 문제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큰 수리비가 지출되니까 그것 때문에 배터리에 뭔가 조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배터리 보증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연기관 차처럼 트렁크에 시가잭이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럴 경우에 뒤 트렁크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더라고요. 라인을 빼가지고. 그게 안 돼서 블랙박스를 상시 녹화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은 좀 불편하긴 합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되게 크게 느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뒷좌석 시트 각도가 좀 빳빳한 편입니다. 근데 빳빳하면은 보통 뒤로 조금이라도 젖혀지면 좀 그나마 좀 편하게 탈 수 있는데, 허리 건강을 생각한 시트를 개발해서인지 그래서 상당히 빳빳합니다. 허리 안전을 위해서 좀 불편할 수 있죠. 그쵸. 근데 네. 이게 좀만 뒤로 젖혀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사실 빳빳했을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아이들보다는 부모님들 모시고 갈 때 그렇죠. 네. 부모님들은 허리를 이렇게 딱 고추 세우고 있기에는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 차를 만약에 XC40이나 C40 리차지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가족 구성원이 아내와 나 또는 중학생 이하 자녀 한 명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권해드릴 만한데, 자녀들이 만약 고등학생 이상이다, 진짜 몸이 커졌다, 성인이 뒤에 탄다, 그럴 경우에는 뒷좌석에 누구 태우고 상당히 오랜 기간 운행을 하기에는 좀 불편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반적인 국산차들 뭐 아이오닉 5도 그렇고 GV60도 뒤가 좀씩 젖혀지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게 안 된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얘도 그렇고 C40도 그럴 텐데, 앞뒤 타이어가 인치는 똑같아요. 20인치인가 그런데 규격이 앞에 2개와 뒤에 2개가 다릅니다. 뒤쪽이 좀 더
넓은 타이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지금 출고한 지 얼마 안 됐고 주행거리도 10,00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어를 교체할 시기는 아니지만 보통 타이어 4만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얘는 앞에 2개, 뒤에 2개가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4개 주문하면 뭐 할인되는 그런 행사를 얘는 못 받겠죠. 앞에 2개, 뒤에 2개가 따로니까요. 그래서 좀 호환성 면에서 좀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볼보에서 왜 이렇게 타이어 규격을 앞뒤 다르게 했냐라고 했을 때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단점에서 안전 얘기는 뺄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단점 얘기할 때 안전 때문이겠거니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다음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충전구 커버가 상당히 정겹게 열립니다. 누르면은 열립니다. 근데 다른 아이오닉 5나 EV6는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쭉 열리는데 그것도 안전 때문이겠죠. 아니 이거 신경 안 쓴 것 같아 얘네들이. 네. 이거로 안전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누르다 손가락 부러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신경을 안 쓴 것 같고 네. 좀 원가 절감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이 차급보다 더 큰 차급으로 전기차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런 차들은 이제 두고 봐야죠. 말씀하신 것 중에 전기차 오너분들 아니면 전기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만을 품고 계신 게 딱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비싼 이유는 배터리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전기차는 비싼 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싼 차를 샀는데 소재라든가 마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같은 가격의 내연기관차 대비 싼 티가 좀 나요. 사실 벤츠나 BMW 네.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차 타면 안에 완전 다 가죽으로 돼 있고 정말 네. 고급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네시스도 고급감이 엄청 잘 느껴지는 차죠. 근데 전기차로 가면 그 정도 가격대 한 6, 7천 정도 되면 뭔가 소나타 하다못해 조금 좋게 봐야 그랬죠? 네. 정도가 최선이지 8천만 원대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고급감을 느끼려면 전기차에서 억대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조금 내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차를 샀는데 차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아쉬움이 남죠. 네, 다음 단점으로 넘어가시죠. 그리고 차박, 뭐 보통 전기차 구입하시는 분들이 차박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 차도 SUV고 그렇죠. 네. 풀플랫 되고 네, 풀플랫 거기다가 되고. 전기차니까 전기도 조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얘는 국산 아이오닉 5나 EV6처럼 뭔가 차량 전기를 충전된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는 V2L 기능도 없고 아이오닉 5나 EV6는 파킹 모드로 하게 되면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에어컨이랑 이런 인포테인먼트 전원은 그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그냥 틀어놓고 밤에 잘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30분인가 40분 뒤에는 꺼져요. 근데 차박이 불가능한 건 아닌 게 타이머를 연속으로 걸어놓으면 돼요. 만약에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꺼지는데 꺼지기 전에 만 10시 35분에 딱 예약을 걸어놨다 그러면 잠깐 꺼졌다가 다시 켜지죠.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계속 추가하면은 이론상으로는 차박도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주차 모드로 했으면은 그냥 에어컨 계속 틀어 나오게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네, 다른 전기차들은 그렇죠. 다 되는데 이 차는 안 되니까. 그리고 얘는 전원을 켜는 게 차에 앉기만 하면은 시트에 센서가 무게를 인지를 해서 자동으로 전원을 켜거든요. 근데 전원 버튼이 없어서 편한 점도 있는데 없어서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여기 앉아야지만 이게 들어온다는 거. 전원이. 설령 캠핑을 하시더라도 운전석에다가 뭔가 무거운 거 올려놔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저희 열을 받아서 카메라가 몇 번 꺼지더니 이제는 아예 배터리까지 다 나가버렸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XC40 리차지 에어컨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이게 꺼진 게 아닙니다. 에어컨 충분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단점들은 거의 다 끊진 않는데 네. 또 혹시 생각나는 단점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어찌됐건 모양 자체가 크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일반 XC40 내연기관이랑. 실제로 뭐 차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게 XC40 B4인지 B5인지 XC40 리차지인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전기차 사시는 분들은 나름 그래도 얼리 어답터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얼리 어답터라고 하면 그래도 남들이 안 하는 걸 내가 하면 남들이 알아주겠지 이 생각을 분명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차는 제가 타면서 사람들이 와 전기차네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저는 그거 한 번도 경험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느낌이랑도 비슷할 수 있겠네요. 내 거 아반떼야. 아반떼 N이야. 근데 사람들이 볼 땐 그냥 아반떼야. 그쵸? N? 아반떼 N? N? 예. 근데 아반떼? 이런 게 되는. 아반떼네 이렇게 하는 거죠. 좋은 차인데 네. 사실 다 모르는 분들이 보면 그렇죠. 모르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아반떼 M 분들이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아반떼는 같아요. 엄청난 엄청난 스펙 차죠. 엄청나죠. 그러면 단점은 이제 끝이 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컨텐츠를 보신 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하시죠. 볼보 좋습니다. X240 리차지 좋고요. 뭐 통풍 시트 막 여러 단점도 얘기했는데 그런 단점들조차도 볼보라고 하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로 다 상쇄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볼보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볼보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이 차를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조차 여차 오늘 XC40 리차지 같이 차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XC40 리차지 리뷰 제가 최초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몇 페이지까지 계속 내려봤는데 네. 유튜브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차주들이 왜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다들 창피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창피해하는 게 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후회가 들어서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길 빕니다. 상당히 좋은 차라는 거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약 자체도 볼보에만 걸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와이프가 네. 볼보 아니면 다른 차든 차로 안 봐요. 남자들을 놓고 보더라도 정우성 이외의 다른 얼굴들은 다 똑같아요. 아. 저도 오징어, 장동민도 오징어, 현민도 오징어예요. 정우성 이외의 다른 남자들은 똑같다고 보듯이 차는 볼보 아니면 다른 차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모든 네. 선택에는 제 의지는 없습니다. 함께 사시는 분의 네. 선택이 다 작용을 했습니다. 네.